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인근의 포천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I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원인이 야생 멧돼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환경부의 이 같은 주장이 위험한 생각이라며 적경 지역 멧돼지를 전량 포획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의 요금을 지금보다 200원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사고 처리란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요. 요금까지 올린다고 하니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17일과 18일 돼지열병 바이러스 발생으로 파주와 연천 인근 지자체들은 비상인데요.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포천은 이번 주 주말 행사를 취소하고 돼지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포천은 중점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반출이 금지됐고 거점 소독 시설도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포천에는 160여 곳의 양돈 농가에서 27만 8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포천 양돈 농가와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구제역이고 코레라고 백신이 있어가지고 워낙 정부에서 이제 막 하라고 다스리니까 이게 뭐냐 백신을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 이러니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잘하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온 코레라 이 아프리카 뭐 그 코레라는 백신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이런 영국이니까 더 비상이 걸려가지고. 포천시는 중점관리 지역인 만큼 모든 양돈 농가의 주요 진입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초소는 모두 102개, 개별 초소 방역에 동원된 인원만 204명입니다. 또 출입 차량은 물론 인원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진행하면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가을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도 전면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금 고물이 1, 2, 3리 있는데 1, 2리에 각 하나씩 농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읍에서 지금 양쪽에 다 길목을 다 막고 지금 거기에 철저히 아주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농가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본인들도 뭐 아주 그냥 밤을 새워서 지금 뭐 방역하고 활동 같이 움직여주고 지금 24시간 거기서 사람 지키고 있으니까. 방역 당국이 발생 농장을 비롯해 사료와 분뇨,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포천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 대책 상황실도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환경부가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원인이 야생 멧돼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산대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는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의 경우 멧돼지 접근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곤충이나 쥐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경우 중국 국경에 서식하는 멧돼지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파됐다며 파주와 연천 역시 접경 지역이어서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교수는 멧돼지가 매개체가 될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토착 전염병이 될 수 있다며 접경 지역 멧돼지에 대한 전량 포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에서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 하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돼지농장 주변 소하천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발생 지역인 연천 돼지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를 포획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24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18일까지 김포와 동두천 등에는 각 1곳, 연천, 양주, 포천 등은 2곳씩 12개 시군 20곳을 확대했습니다. 20일까지 가평과 남양주, 용인 등에도 1곳씩 설치해 총 16개 시군 24곳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경유는 물론 축산 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준비했던 여러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확인 이후 취소되거나 축소돼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파주, 연천 등 DMZ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취소된 행사는 라이브 DMZ 콘서트와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DMZ 트레일 러닝 등 3개 행사입니다. 20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영화제 개막식 장소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경기도는 DMZ 포럼과 DMZ 페스타를 비롯해 파주, 연천 등 질병 발생 지역과 포천, 동두천 등 중점 관리 지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에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경기 북부 등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 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파주 시내 동물원 등 포유시 전시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상태를 점검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사고 처리란 오명을 안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 이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조만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경전철 파산 사태의 여파로 분석되는데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현재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성인 1회용 교통카드 기준 1,450원. 의정부시는 이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안은 1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운행 수입은 연간 15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올리면 안 되는데 국민 세금만 올리면 그냥 누가 타겠어요? 버스 타겠지. 특히 경전철의 잦은 고장은 시민들의 불만을 부채질합니다. 경전철이 원인 모를 장애로 멈춘 건 올 들어서만 3번째. 2012년 개통 이후부터 따져보면 월 평균 2.3회 운행이 멈췄습니다. 좀 위험하기도 한데 이게 문이 바로 닫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면 왜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의정부시는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승객 부족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90억 원의 적자가 부담이라는 겁니다. 부족 운영비를 이제 의정부시가 이제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비용 보전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고. 의정부 경전철은 2년 전 관리 운영사가 3,6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파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부시는 경전철 노선을 연장해 수익을 높인다는 계획이었지만 노선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 결국 우려했던 시민 부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나 내지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이 결정한 게 아니라 행정이 결정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실패를 사실은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를 시킨다는 거는 공공 서비스로서 교통 정책이 맞지 않죠. 의정부시는 오는 1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진 노선 연장은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자료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경기도가 23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82.2명인 강원도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인천 남동구가 592.8명으로 울릉군 25.3명보다 23배가량 많았습니다. 가을철 버섯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불법 채취꾼들과 마을 주민 간 마찰도 일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유림 관리소 특사경이 산림 인근에서 드론을 띄웁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를 위해 주차해둔 차량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위치를 파악한 사법경찰은 해당 지점까지 이동해 주변을 수색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능이버섯을 따고 있는 채취꾼을 발견합니다.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버섯인데. 아니 맞는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특별사법경찰관이거든요. 잠시만 협조해 주세요. 어유 능이버섯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거 따셨네. 적발 과정에서 단속반과의 실랑이도 오갑니다. 잠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 있고 못 가는데 왜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주요. 이거 지금 산에 이거 채취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 모르죠. 이거 그냥 산에 있는 거 짜는데 뭐 죄진 거 있습니까?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능이버섯 700g, 현장에서 압수됩니다. 시가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가을철 버섯 수확 시기가 다가오자 불법 임산물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산림 안에서 허가 없이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해당 임산물은 증거물로서 압수 또는 몰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 단속 기간 중 경북 북부 지역 6개 시군 국유림에 한 해 평균 20여 명의 불법 채취꾼이 적발되었습니다. 국유림 관리소는 국유림 인근 주민들과 보호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산림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을 가장한 외부인들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한번 했다가 보복하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산에 못 들어가게 하노. 그러고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그 가방을 집에 볼 수도 없고 그죠. 특히 도토리나 밤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 자원입니다. 등산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보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는 각각 400원, 순환버스는 450원 오릅니다. 현금 승차일 경우 순환버스는 5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요금이 면제되고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객들은 조조 할인을 통해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16도로 떨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타파는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풍과 함께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연일 커지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